안녕하세요. 단계다TV 구독자 여러분, 혹시 쿠팡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피해자는 이렇게나 많은데 왜 누구 하나 제대로 보상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의 열쇠를 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잠시만 주목해 주시죠. 3,370만 명. 이번 쿠팡 사태의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내 정보가 어디로 새어나갔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거의 재난적인 상황이죠. 잠깐만요. 3천만 명이라고요? 그럼 거의 모든 가정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해 규모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왜 아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바로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피해자는 있는데 보상 절차는 이토록 막막하기만 한 건지 이번 쿠팡 사태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이나 이메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 주소, 내가 뭘 샀는지 주문 내역, 심지어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까지 사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피해를 입은 건 바로 우리 자신인데 말이에요. 원래 쿠팡 사태처럼 피해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인이 입은 피해액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엔 좀 애매한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집단소송입니다. 몇몇 대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굳이 내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자동으로 구제받는 거죠. 어때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토록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림의 떡인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05년부터 15년 동안 제기된 소송이 딱 10건.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0건이 전부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 사태 같은 일반 소비자 피해 사건은 단 한 건도 이 제도를 통해 다뤄진 적이 없다는 뜻이죠. 네? 15년에 10건이요? 그것도 증권 분야에만요? 아니 이건 제도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대체 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3개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보셨듯이 문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오직 증권 분야만 열려 있어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죠. 둘째, 설령 그 좁은 문을 통과해도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소송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이 그 결정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버티면 본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열쇠는 상대방, 즉 기업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버티면 사실상 이걸 뺏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 3가지가 우리 소비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제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옵트아웃, 옵트인이라는 건데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옵트아웃은 미국식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피해자는 한 배를 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만 빼고 모두가 자동으로 구제받는 방식이죠. 반면에 한국이나 유럽 등이 채택한 옵트인은 자, 이 배에 탈 사람만 손드세요 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수백만 명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표에서 특히 미국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손해배상 항목에 있는 징벌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00까지 물어내게 해서 기업이 한 번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또 증거 수집 항목을 보면 한국은 약함인데 미국은 강력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증거 개시 제도라는 아주 막강한 제도 덕분인데 기업이 가진 증거를 거의 모두 법정에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나 효과적인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지난 20년 가까이 이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논의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거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슬그머니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했죠. 마치 끝나지 않는 묘비우스의 띠처럼 논의는 계속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이나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건가요? 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항상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소송이 마구잡이로 남발될 수 있다는 남소 우려, 그리고 둘째는 과도한 소송 부담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이 지긋지긋했던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와, 이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발언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쿠팡 사태를 콕 집어서 말하면서 집단 소송제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고요. 둘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사고를 치는 기업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무려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채찍을 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수천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강력한 소비자 권리 보호냐, 아니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오랜 우려냐. 이 해묵은 논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쿠팡 사태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집단소송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귀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저희 당기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